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약간 어눌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컨디션 관리가 난해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오늘도 지방 원리 다녀와서 이제 직원분들이랑 이제 회의하고 정보 취합한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해주시는 얘기인데요. 지방에도 사람 살아요. 여기도 사람 살아,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제 정규 강의 18기 지금 접수 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려요. 지방을 나가보면 이제 강남만 오른다. 회복되는 곳만 회복된다. 갈 곳만 간다. 그리고 개발 계획도 이제 뉴스를 타는 건 수도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뭐가 문제고 여러분이 뭘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은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요 내용을 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 이번 정규 강의에 지방 내용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구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몇 기수 전인데요. 내포 신도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건데, 저희 직원분이 내포 신도시 조사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마침 하고 싶으신데,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내포 신도시에 새 아파트나 다름이 없는 아파트가 3억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상담을 서로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사는 게 맞다. 사서 오래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샀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몇 기수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리고 요새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진 않은데, 그때 산 이유는 여러분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포 신도시가 되게 좋은가 보다. 거기 아파트가 오르나 보다. 그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은 본인이 차익을 남길 때 이 차익이 어디서 오는 건지 대충 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뭐 수급이 꼬였다. 아니면은 뭐 전세가가 밀어 올릴 거다. 이것도 아니면 유동성이 들어와서 밀어 올릴 거다. 아니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서 여기를 밀어줄 거다. 뭘 봤냐면은 이거예요. 새 아파트를 지으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 34평 지으려면은 5억이 넘게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땅을 공짜로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시공비도 많이 올라갔고, 물론 이게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인구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가 만약에 아파트가 평당 1000이다. 그럼 앞으로 평당 1000에 지을 수가 없는 곳에 평당 1000짜리가 있으면은 산 다음에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론이, 야, 이거는 나중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은 신축이랑 구축의 가격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사람들이 집을 구하게 될 때 이 인플레이션 반영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차익이 생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곰곰이 고민하신 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하신 건데요. 참고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을 때 수강생 한 분도 거기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지역을 얘기하면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이론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실 L스 같은 경우에 잠실 L스가 올라가기 전에 저는 이제 그때 22년도 하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잠실은 무조건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반응이 없죠. 그리고 23년도 초반에 뭐라 그랬죠? 공덕, 마포의 대장주, 마레포 같은데 지금 사는 게 맞다라. 그러니까 거기는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장의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거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 왜 잠실 L스, 잠실 엘리트랩하는 지금 왜 올라가는지, 왜 이제 마용성광의 아파트 중에서 대장단지 중에서 대형 단지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일정 가격 이하의 일정 조건을 갖춘 아파트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 소멸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왜냐면 서울에 자꾸 사람이 가니까. 여러분이 아는 곳 중에서 아파트 대단지를 갖고 있는 도시 중에서 지방이 소멸된 곳이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남, 충북,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광역시 뭐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쫙 있잖아요. 세종시도 있고 뭐 많은데 이게 소멸된 곳이 있나요? 소멸된 곳이 없죠. 근데 그 안에 찾아가 보시면은 가격이 거래가 없거나 가치가 없어진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 단지에 아니면 반지하 아니면 정말 썩어 빠진 빌라나 연립이나 단독 빈집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는 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 중에 비어있다고 느끼는 아파트는요, 공공임대 아파트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야를 걷어낸 다음에 전국을 다녀보시면은
사람들은 지방에 살고 있어요.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 있는 분들도 돈을 벌고 있고 거기 있는 분들도 돈을 벌면은 더 좋은 아파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에. 그러니까 구도심, 다른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돈이 생기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의 분양 성적이 되게 좋은 곳들이 많아요. 단편적인 예로 한번 아산 가보세요. 충청도에 아산 가면은 분양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장 아산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 같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충청도에는 되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한동안 굉장히 한국에서 핫했던 기업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어디 있습니까? 청주에 있잖아요.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충청도에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있고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 곳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 있죠. 평택시 있죠. 이런 곳들 보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왜 늘어났죠?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그럼 돈 벌 거 아니에요. 돈 번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집 살 거 아니에요. 집 살 때 뭐 살까요? 빌라 살까요? 아파트를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급을 따져야 돼요. 아파트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는가. 그러면 여기에 신축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땅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은 땅이 공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건설사는 분양이 될 게 아니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한정적인 수요 안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얘네가 살 때쯤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예상하셔야 되는데 이게 벌써 나왔잖아요. 포항, 전주. 여기 앞으로 공급 한동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의 주택 경기가 지금 되게 좋지 않고 지방의 건설사가 거의 반쯤 맛이 갔습니다. 이대로 더 가면은 저축은행이랑 엮여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추가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공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있던 것도 던져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멈추겠죠. 이 정도로 지어놓고 여기가 미분양이 나거나 악성 미분양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러면 요걸 예측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이 아파트에 수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빌라에서 아파트를 다시 살려고 할까? 근데 청약시장은 이제 없는 거죠. 미분양은 쌓여 있겠지만 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망하는 것도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분양 난 거 중에서 할인 분양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한 번 더 꺾여요, 그때는. 그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대구 미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단은 얼마나 알아봤는지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을 한 다음에 야 어설프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 할인 분양이 만약에 릴레이가 이어지면은 가격이 팍 꺾여버려요. 옛날에 하다못해 수도권도 할인 분양 때문에 한 번 더 꺾였었거든요. 그럼 막 입구 막고 아파트 입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의 패닉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부는 원하지 않겠지만 이런 곳들도 지금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이유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틀린 거예요. 빈집으로 남을 수도 있고 건설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새 아파트들 꽤 좋은 단지들 많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채워질 것 같다. 할인 분양이 아니라 시간은 지나가겠지만 채워질 것 같다.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가 다 채워진 다음에 이 다음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더 비싸겠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거의 원가에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사도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을 뿐 더 지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이 다음 분양가는 더 비싸지면은 신축이 가격을 이끄는 시장이 되면은 신축에 들어가는 인플레이션이 그때 구축으로 퍼져요. 이 현상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중간에 얼마나 덜컹거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들은 가격 기준을 만든 다음에 제 기준은 이런 거예요. 준신축이거나 거의 신축인데 지금 절대 공급할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 가격이 있고 앞으로 여기 일자리가 있어서 인구수가 늘어난다면은 언젠가는 이 균형점이 맞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최소한 몇십 프로 이상은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래 가져갈 거거나 실거주할 거면은 지금 이 정도는 사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의 아파트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의심되시면은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전월세 세입자도 없고 집주인도 없어서 텅텅 비어서 유령도시가 되면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런 다음에도 인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한번 불이 꺼진 도시는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특히 세종시, 동탄 신도시, 김포 신도시, 지금 요새 검단 이런 데 있죠. 대형으로 짓는 곳, 뭐 위례나 광교는 입지라도 좋다고 쳐봐요. 나머지가 입지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세종시 유령도시 될 거란 얘기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말 부부만 산다. 주말에는 텅텅 빈다. 어쨌건 사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좋은 주거시설, 좋은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은 글로 갑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야 돼요. 막 빌라나 이런 거 말고, 빌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빌라보다는 나중에 수요가 올 수 있는 길목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수요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 가격으로는 살 수 없을 거란 판단이 들면은 내 상황이나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거, 세입자분 같은 거 다 계산해 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도 지금 봐야 하는 곳들은 분명히 있고요. 전국구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여러분 리만 브라더스 있죠. 베어스턴스 무너졌던 2008년도, 2008, 9, 10 다음에 2010년도부터 서울 부동산이 맛이 갔지만 그때 이후로 몇몇 지역들은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뭐 울산이나 대구나 이런 곳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가 올랐나 안 올랐나. 부산도 찾아보시고요. 정말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 부동산이 꺾였다고 지방까지 꺾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국이 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런 거를 기반으로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구축으로 전가될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볼 수 있으셔야지 여러분이 좀 지방에 가면은 투자금이 생각보다 적게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이거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약간 제 테마잖아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방에 이제 집 가지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패닉에 빠지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침착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기다림의 대가가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왜냐면 지금은 정말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켜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